어디도 가지 않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에 치러지고 있는 중간고사 문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른바 선행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정규 교과 과정보다 앞서서 학습을 하는 이 선행학습이 이 과도한 사교육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 풍토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꼼꼼 전략이란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이 시간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자신에게 꼭 맞는 입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 상담계의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일산 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십니다.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비 수험생들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시면서 그 고민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상담 신청을 사전에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광고기획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 광고기획자의 꿈을 갖고 있군요. 진학과 네.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많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지금까지 내신도 별로 안 좋았고 스펙도 쌓아온 게 없는데 이런 저에게 맞는 수시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신도 그렇고 이 비교과 활동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내신이나 비교과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3, 국수, 영과 평균 4등급입니다. 모의 수능을 보면 6월하고 9월이 있는데요. 6월 달에는 3, 2, 3, 언수회죠. 그 다음에 9월에는 2, 1, 1도 6월에 비해서는 9월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을 살펴봅니다. 예, 교내 활동을 우선 보면요. 1학년 학급 총무를 했고 과학 동아리 창설 과제 연구를 좀 했더라고요. 이공계 특강 참여를 했고 수상 내역은 전국연합 진보상이 유일합니다. 네. 그 밖에 교회 활동을 보면 선거 도우미를 했고 봉사 활동은 총 56시간을 했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 1지망이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 2지망 중앙대 신방, 3지망 동국대 신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지금 비교과를 보니까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모의고사 성적이 9월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예. 특히 그 수학하고 지금 영어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내신보다는 좀 우수한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성적을 우선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학년별 추이를 보면 2학생 1학년 1학기는 4.6, 2학기는 4.7, 2학년은 2.7로 2학년 때 상당히 좀 많이 향상된 성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6월 달에는 아까 보시면 323이었는데 국수형이 지금 211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기 언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런데 지금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분위에 94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좀 노력한다면 1등급 경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내신에 비해서는 모의 수능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비교과를 좀 보면 아까도 좀 보셨지만은 과학 관련 활동이 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희망하는 게 신방이나 언론 홍보란 얘기죠. 그래서 전공 관련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상 실적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비교과는 비교적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다. 네. 즉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조금 교과, 비교과, 수능 이 세 영역으로 봤을 때 수능이 지금 상당히 좀 우수한 편에 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적합할 것 같고요. 네. 정시에서는 일단 내신을 배제하는 네. 수능 우선 선발이나 또는 수능 100% 전형 네. 이런 쪽이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시에서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열인데요. 예. 문제는 지금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차 지원 문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네. 자연계에서 이제 문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학생이 상당수가 됩니다. 네. 이 학생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저기 문과 쪽으로 좀 전환할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3학년 때 가든지 아니면 지금 좀 이르게 어. 이번 학기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어차피 계열을 이렇게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이 그렇다면 바꾸는 것이 좀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되고요. 그렇다면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학생 국수형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수학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네네. 학생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과로 이렇게 전향을 한다면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비교 우위를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단점도 있겠죠. 사탐을 또 새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어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AB형으로 나올 텐데 B형을 이제 선택하게 된다면 조금 불리한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장점이 수학이라면 논술 전형에서 수리 통계 그쪽이 반영되는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지금 계열을 바꿀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망한 대학들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이 희망하는 연대부터 좀 보고요. 지금 연대를 보시면 연대 일반 선발에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있는데 우선 선발에 학생부 30에 논술 70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저 기준이 연수의 각 1등급이란 말이죠. 예. 이 학생이 이제 9월 달이 많이 나왔을 때가 211인데 이 성적을 유지한다고 보장도 못 하겠지만 문제가 왜냐면 영어도 이제 AB형으로 나온다면 영어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그렇게 비교적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발로 넘어가더라도 세계 2등급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그다음에 연대 논술은 지금 다면사고형 논술이거든요. 네. 다면사고형 논술 이거 명칭만 이제 거창한 건데 사실 대부분의 문과 논술이 인문사회 통합형이란 말이죠. 인문사회 통합형 이런 논술이란 것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각 과목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걸 논리적으로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일반 사회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아니면 윤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학교 교육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럼 논술의 가장 큰 기본은
학교 수업이라고 저는 꼭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내신도 상당히 낮잖아요. 네. 물론 지금 논술의 영향이 큰 거는 맞지만은 내신 이 자체도 그렇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같은 경우가 244로 이제 반영한다면 학년별로 그러면 2학년 1학기까지 지났잖아요. 세 네네. 학기 지났고 지금 2학기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2학년 2학기가 20%가 들어가고 3학년 1학기가 40% 들어간다 보면 남은 게 60%란 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중상위권 대학의 내신 전형에 아니고 논술 전형에 내신을 보면 그래서 3등급 이내로 들어야 된다고 본다면 학교 공부도 좀 충실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네. 다음으로 좀 중앙대를 좀 보면요. 네. 중앙대를 보면 여기는 우선 선발의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 우수에 여기도 이제 최저 기준 3개 합이 4인데 지금 9월 성적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앙대도 중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한다면 1등급 중반선까지는 100분위 를 끌어올려줘야 좀 안정권이라고 학생부가 이렇게 많이 판단이 불리하네요.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를 좀 보면요. 동국대는 우선 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 등급이 1개 2등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동국대는 논술의 특징이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좀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논술 준비를 좀 해나가면 충분히 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계열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신방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지금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외에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더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의 강점을 좀 살렸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상경학부 쪽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 있어서 이제 학생부 30, 논술 70인데 언수의 합이 4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최저 기준 충족도 가능하고 지금 인문사회 통합형 한 문제와 수리 논리형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즉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지원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기획자라는 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궁금한 점 별로 없습니다. 네, 궁금증 다 네. 해결이 됐습니까?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한양대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우리 학생이 지금 광고기획자가 꿈이라면 신문방송학과도 있지만 경영학과를 가서 마케팅을 전공한다면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아무래도 수학의 강점을 좀 살려서 상경계열 같은 거 지원하는 조합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우리 조민정 선생님께서도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지금 성적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인 것 같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어쩌면 학교의 특성상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수능 향상하는 데 더 쏟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내신,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놓치지 말고 네. 내신과 수능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더 두고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면 아무래도 1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자율학습은 마쳤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네. 자, 공부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요. 앞으로 자신감 갖고 도전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와 함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고 디렉터를 꿈꾸는 자연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나 반면에 비교과라든가 내신 성적에 대해서 약간 좀 불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수능과 수능 위주의 중심을 하되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함께 지원하는 전략을 갖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이 포함된 학교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 전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자연계열을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을 바꿔서 인문사회계열로 가려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강점이 있는 수학을 포함해서 사회탐구 영역도 보완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중앙대학교 수시통합회 논술형,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 아울러 한양대학교의 수리 논술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상담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경찰관, 정의감이 넘칠 것 같은 목소리인데 어때요? 예.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되고 싶었었는데요. 네. 다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관심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2차로 경영학과에 대해서 좀 경영학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자, 꿈이 다양하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질문을 해줬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학년 1학기까지 평균이요 3.3, 수학은 5.3, 영어 4.3, 사회 3등급으로 국수 영사가 평균 4.1등급이고요. 모의 수능 성적은 이번에 본 9월달 성적인데요. 국어가 100분이 86에 3등급, 수학은 94에 2등급, 영어 97에 1등급, 사회탐구는 동아시아 경제가 3등급, 4등급입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다음은요.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학급 자치회 봉사부 부장을 했었고요.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자습 도우미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다음은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사회를 받고요. 토요학교 참가라든가 교내 논술 캠프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수상 내역인데요. 영어 경시대회 금상, 101장 산문에서 동상, 그리고 각종 진로 박람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다독상, 봉사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요, 독서 캠프라든가 본인의 꿈에 맞는 경찰 캠프, 그리고 논산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서 교회 체험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봉사 활동은 총 31시간입니다. 다음은 지망 전형인데요. 1지망은 경찰대학교, 2지망 경영학과, 3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네. 네, 상당히 꿈이 분명한 학생인데 지금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경영학과도 있고 지금 심리학과도 있고 또 학교도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아직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우리 학생인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 보시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학생부는 평균 등급이 지금 4.1등급이고요. 9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지금 2.4등급이에요. 그래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월등히 좋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볼 때 이제 정시적합형의 학생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의 장점을 보면 국수영사 석차 등급 같은 경우 1학년 때는 사실 4.6등급이었는데 이게 2학년 1학기로 올라오면서 3.1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4.5등급인데 지금 2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독서를 굉장히 꾸준히 해왔고요. 그 독서했던 내용을 열심히 기록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쌓아오면서 독해력이라든가 표현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나중에 어떤 논술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성적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이 6월에는 2등급이었는데요. 9월에는 1등급으로 지금 향상이 돼서 점점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진로가 경찰관으로서 꿈을 그동안 키워왔다라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맞는 어떤 비교과적인 체험 활동, 경찰대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경찰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본인 스스로 자질을 쌓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그런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진로에 대한 탐색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는 이제 학생이라고 보고 그거 자체가 향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경찰대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지망은 학교와는 지금 상관없지만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대학의 경영학과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최고로 높은 그런 학과이다 보니까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높을 것이고 내신 합격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그런 학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봐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하는 학생이 아닌가 싶은데, 자, 제1 목표가 경찰대학교로의 진학입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은 워낙에 좀 모집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요강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우선 우리 친구의 제1지망인 경찰대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모집 요강입니다. 이거는 올해 2013학년도 모집 요강인데요. 네. 총 학생 선발할 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요. 1차, 2차 시험 성적을 모두 다 통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1차의 시험 과목이 언어, 영어, 수리 영역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보고요. 이 시험 성적에 의해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지망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지망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라든가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1000점 만점의 성적에서 1차 시험 성적 20%, 200점 만점이고요. 그다음에 체력 검사, 면접 시험, 학생부 기록 성적이 각각 반영되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성적이 50%, 네네. 굉장히 많은 성적대를 차지하고 있는 수능 성적이 결정적인 그런 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6회 지원에는 또 경찰대학은 제외가 네, 되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시험 준비, 그리고 수능 성적 관리, 그리고 또 체력 관리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는데, 선생님 그러면 경찰대학만을 통해서만 경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떤 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고요? 네, 우선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찰 행정학과라든가 아니면 경찰 안보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을 일반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수도권 안에는요, 동국대라든가 경기대, 신경대, 한세대, 용인대 등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요. 가천대 글로벌에는 경찰 안보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의 수준, 그다음에 지금 학생의 성적대에 맞는 어떤 대학의 수준을 본다면 동국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우리가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동국대에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 액티브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논술 우수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액티브 전형은요. 학교생활 우수자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70, 서류 30에 의해서 먼저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다가 면접 40%로 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비교과를 따로 어떻게 준비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본인의 꿈이 경찰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내신 성적대가 평균적으로 4.1등급이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대해서 내신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논술 우수자인데요. 논술은 학생부 30, 논술 70% 해서 선발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언수회 중 상위 2개 영역 평균 1.5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9월에 언어 3,
그다음에 수리 2, 외국어 1, 그래서 3, 2, 1이니까 수리 외국어의 평균 1.5등급 이 최저학력 기준은 현재 상태로는 충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내신이라든가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경영학과랑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앞서 살짝 좀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이 친구가 경찰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우리 대학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요 정도 대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시에서 간다면 논술 전형이 적합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으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언수의 1등급 또는 합의 4 이상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 경영학과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 비교과의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내신 마무리 잘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나머지 영역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비교과를 뭘 해야 되나라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예.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찰대학도 준비하면서 나머지 대학의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지막으로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를 또 희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경우에는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네,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성균관대학교는요,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인 성균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사회과학 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서류 100%로 우선 선발 50%를 하지만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 친구가 준비했던 어떤 비교과적인 부분 가지고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형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논술을 보는 일반 학생 전형이 더 학생에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선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내신의 성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전공 예약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의 숫자를 뽑는 거니까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네.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인 언수의 등급 합 4, 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의 100분위 합 197 이상을 충족시키는 네. 부분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학과도 또 경찰하고 상당히 연관이 예,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범죄 네. 심리학이라든가 네. 또 지능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심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학부에서 이렇게 기초학문 배우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진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입시에 대한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이 꿈이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영에 대한 네. 어떤 이제 관심도 갖게 되었는데요. 경영학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확실히 해놓고 네. 그래서 내가 경찰대학을 정말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영학과를 준비할 것인지를 좀 나눠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네.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꿈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대학은 1단계에서 3배수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단계 시험 준비를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물론 경찰대학 같은 경우 학생부 성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등급 간의 점수 차가 0.5점으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내신의 불리함을 지금 1단계 시험 성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요. 단지 합격한다라는 의미보다는 1단계에서도 상위의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능 성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것 네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 1단계에 대한 그 경찰대의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엔 마무리는 지금 경영학과가 됐든 경찰대학이 됐든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가 됐든 사실상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비교과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보다는요, 차라리 내신과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조언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좀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점수 한번 많이 올려보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앞으로 경찰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성적이 향상도가 조금 돋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꾸준히 가져가시고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대학교의 1차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 관리를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1등급을 꼭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사탐 영역도 지금 현재보다는 성적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논술 중심의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추천하는데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하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중상위권의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신노트에 추천할 친구는요. 학원은 NO, 과외도 NO. 대학 입시 정보 활용하기에 달인 중앙대 다빈치 전형에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 정현진 학생을 소개합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 2학번 신입생 정영진 군의 자신에게 꼭 맞는 대학 입시 전략 짜는 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입시 전략을 설계할 때 객관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영진 군. 그래서 고안한 영진 군만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객관적인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표를 그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쉽게 정할 수 있었어요. 총 4가지 항목에 주목한 영진 군. 첫째, 좋아하는 과목. 둘째, 진로 적성 결과. 셋째, 자신이 잘하는 분야. 넷째, 수상 경력과 자격증으로 항목을 정하고 4가지 항목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과학경시대회에서나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을 했었고 또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어가지고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준비된 분야나 또 자격증, 수상 분야들을 생각해보니 컴퓨터라는 분야가 저에게 가장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빨리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영진 군이 지금의 진로를 확정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진로 선택 덕분에 관련 이력을 미리 준비하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영진 군의 다음 목표는 구체적인 대학교 선정하기. 대학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교가 주관하는 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했는데요. 더불어 입시 전형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입학 관련 자료들을 모은 후 대학별 폴더를 만들어 한눈에 보기 쉽도록 분류하여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학교를 발로 찾아 뛰어가기도 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모집 요강을 항상 보면서 각 전형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고 또 저에게 유리한 입시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보다 높은 내신 성적, 5개의 컴퓨터 자격증, 정보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종합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학사정관제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공학부가 2번째로 설립된 중앙대학교가 제 목표가 되었어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성적과 이력을 관리한 영진 군. 마침내 목표했던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공부도 중요하지만 입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신을 파악하고 대학 정보를 습득해 입시 전쟁을 이겨낸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영진 군의 공신 노트였습니다. 정영진 군의 대학 입시 전략 짜기 비법. 하나,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둘, 진로 설정 빨리 하기. 셋, 입학 정보 수집하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또 상담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수하다는 말보다 인간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인간적인 학생. 자, 그러면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많은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에게 맞는 수시 지원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역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4.7, 수학 5.3, 영어 3.5, 사회 4.7, 평균 4.7이고요.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은 지금 9월 모의고사가요. 국어 86에 3, 수학이 93에 2, 영어가 95에 2인데 지금 6월 모의고사를 제가 보니까 97에 1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수형 중에서는 지금 영어가 굉장히 강한 그런 학생이고 사회문화는 73에 지금 4등급이고 나머지는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자, 이제는 교내 활동부터 살펴봅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면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고요. 락밴드 동아리 했고 영어경시대 장려상 또는 진로박람회에서 여러 개의 상을 좀 받았고요. 그 밖에 이제 교회 활동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초청 강연 영어 발표도 했고요. 서울대 리더십 컨퍼런스 활동도 했고 봉사활동이 지금 한 총 66시간을 했습니다. 지망대학을 보면 연세대 언론홍보영상, 이지망의 어문, 3지망의 고대 미디어 학부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앞서 한 학생하고 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광고기획자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문계열이거든요. 예.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종합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그 내신은 지금 국수사 한 5등급으로 굉장히 좀 낮은 그런 학생이고요. 물론 영어만 지금 한 3.5등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모평을 보면 324. 그러니까 이제 국수형을 보면 32인데 6월 걸 보면 331이에요. 그러면 영어 빼고 나서는 지금 국어 수학이 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그런 학생으로 좀 평가가 좀 됩니다. 내신하고 모의고사로 보면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지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지망하는 대학이 연대고대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전국의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계 학생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의고사를 놓고 보면 3, 2, 2 이런 정도로 일반계 고등학교도 상당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동일한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내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단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지금 올려야 돼. 일반 재정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1등급에 3등급 아이들이 쓴다고 보면 지금 아까도 이제 그 학생도 얘기했지만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내신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논술과도 직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 올리고 내신 이런 데 좀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예요. 첫째가 이제 리더십 활동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분야에 좀 수상 실적 등에서 좀 뛰어난 좀 성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지금 생활 기록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학교 학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거의 다예요. 그렇게 본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 이제 입사관 전형을 좀 추천할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측면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그 교내 활동 수상 실적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 상당히 좀 우수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학생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좀 준비해야 될지. 이 학생이 지금 2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여러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입사관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과가 좀 뛰어나야 하는데 이런 정도 비교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과를 한다 할지라도 또 수능이나 내신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시 일반 전형, 논술 전형 쪽하고요. 정시에서 이제 내신이 이제 거의 반영되지 않는 뭐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수능 100% 전형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과 선생님께서 지금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은 약간의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도 앞으로 좀 이렇게 운동화 끈을 딱 묶고 달릴 수 있으려면 목표 지점에 대한 명확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실하고 이 학생의 점수하고 아마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조금 좀 그 중상위권 학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밀려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학교가 중상위권 학교인 것이지 본인이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아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학생은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일반 학교에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본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현실은 현실이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내신 이런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럼 연대와 고려대 일반 전형을 좀 살펴보면서 선생님, 객관적으로 좀 잘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이 학생 희망, 1, 2지망 희망이 이제 연세대학교인데요. 좀 네. 화면을 좀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하면요. 아까 저 연대는 네. 그 구체적인 건 설명을 말씀 했죠.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예. 이 학생 최저 기준만 좀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 우선 선발은 언수회가 1등급인데 지금 충족이 불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선발로 넘어온다 할지라도 세계 2등급인데 이 학생 가지고는 지금 이 성적 가지고는 좀 그렇게 좀 투명하지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를 좀 보면요. 고대를 보면 여기도 우선 선발 60%를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 여기는 수리 1등급이 필수 조건입니다. 수리 1등급 그 외에서 이제 하나가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지금 수리가 1등급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선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전형으로 오면 2개 2등급이니까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40%가 일반 선발인데 우선 선발에서 상당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일반 선발에서 그렇게 뭐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눈높이를 너무 높이는 것. 물론 지금 2학년이니까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 아이들하고 경쟁한다고 보면 우선 급선무가 1등급 중반대의 성적은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같은 경우도 하나만 틀리면은 상당수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내신과 수능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대학들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예,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요. 네. 예, 경희대하고 이제 외대를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이 학생은 지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영역별로 보면 외국어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수상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보면요. 경희대는 우선 선발에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선발에는 2개 2등급인데요. 이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통합형하고 통계도표형이 있는데 지금 제시문 4개가 지금 올해까지는요. 제시문 4개 중에 하나가
영어 제시문이 네네. 출제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이 학생에는 상당히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외대를 좀 보겠습니다. 외대를 보면 언수의 합이 지금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5거든요. 그러면 조금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논술 비용을 보면 2개의 영어 지시문을 지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쟁점을 파악하고 내용 요약 문제를 영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잘만 활용하면 외대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경희대하고 한국외대 참 맞춤형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민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논술이 본인한테 맞는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수리인지 외국어인지를 네, 그렇죠. 찾아서 거기에 맞는 대학의 논술들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목소리에서는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앞으로 노력하면 못 이룰 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오늘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리더십 활동 좀 우수한 학생이고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내신보다는 지금 수능 모의고사가 지금 좋기 때문에 모의고사 위주의 전략을 가지고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성적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내신 성적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대학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외국어에 대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논술 전형이죠. 그리고 한국외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꼼꼼 전략을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비 수험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 저희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한 맞춤 상담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전주곡 음대 입시를 주제로 상담을 마련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Next.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이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가 가을 개편을 선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문 생활정보 뉴스. 수도권의 생생한 이슈 현장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 문화 정보를 하루 12시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2 가을 신규 프로그램. 색다른 토론 프로그램 설전.
핫이슈 끝장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새로운 토론 문화를 기대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TBS 공모전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의 당선자 사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희망 만들기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 114인의 의정활동과 일상생활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TBS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서울 수도권의 스포츠 소식을 한 곳에 데일리 생방송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2013학년도 입시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세요. 2012년 가을 새롭게 달라진 TBS 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두 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를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음큼 오이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터의 총 면적 2만 13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미식거리고 안 좋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차를 오래 타서 멀미를 할 것 같은 상태를 속이 미식거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맞는 표현은 미식거리다가 아니라 메스꺼리답니다. 메스꺼리다는 먹은 것이 되넘어올 것 같이 속이 자꾸 심하게 울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와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메스꺼리고 안 좋아.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